네, 기초연금 개혁이 국민연금 개혁만큼 매우 시급합니다. 지금 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로 국민연금 개혁이 우선시돼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개혁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요. 기초연금 개혁, 기초연금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 영상에 있었죠. 보건복지부 시행령으로 시행된 2023년 기초연금 세부 기준 변경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올해는 이 선정 기준액도 그렇고요. 또 기준 연금액도 그렇고 대폭의 인상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선정 기준액이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기초연금 개혁에 대한 좋은 안이 만들어졌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인상됐는데요. 선정기준액은 12.2%가 인상이 됐고요. 기준연금액은 5.1%가 인상이 됐어요. 자, 기준연금액은 이해를 합니다.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5.1%이기 때문에 네, 단독가구는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51만 7,080원, 네, 20% 부부 감액이 포함된 거죠. 네, 이렇게 인상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올라갔구나 하는 건 알겠는데요. 그런데 선정 기준액이 12.2%가 올라갔어요. 자, 이거는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2023년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입니다. 네, 드디어 1인 가구가 200만 원대를 차지했죠. 그 다음 배우자가 있는 노인 가구,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 인정액이 323만 2천 원, 300만 원대를 차고 올라갔죠. 네, 200만 원대, 300만 원대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금액은 12.2%가 인상이 됐습니다. 네, 왜 이 12.2%까지 인상이 됐을까요? 거기에는요, 올해는 58년생들이 네, 65세가 돼서 이분들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네, 보건복지부에는 이제 계리사들이 있다고 그랬죠. 계리사들이 여러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 70%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 금액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됐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올해 들어오는 58년생들의 재산 환산액이나 이 개인 소득들이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연금이 함께 포함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부유한 노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선정 기준액이 올라갔고요. 부유한 노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선정 기준액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됐던 분들은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거를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고 기초연금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기초연금 문제에 핵심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미지급되고 있는 30%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네, 하위 70%인 가구에 기초연금이 지급되죠.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수급자도 비례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수급자도 더 많죠. 그런데 이 베이비부모가 이 노인 인구로 진입이 되면서 전반적인 노인층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정 기준액이 높아지는데 특히 올해는 58년생들이 약 78만여 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이 선정 기준액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정 기준액으로 70%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부유한 노인들도 이 기초연금을 받는 거 아니냐. 네, 이러한 불만의 또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 전체 선정 기준액이 올라가면서 네, 70%를 한정짓다 보니까 여기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기초연금 개혁도 이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죠. 네, 국민연금이 가입을 한 사람들이 기초연금이 40만 원이 되면은 나는 국민연금을 탈퇴하겠다, 해지하겠다. 또 50만 원이 되면은 거의 50%가 나는 국민연금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될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이 4차례의 국민연금 개혁 전문가 포럼과 같은 이 설문조사에서는요,
기초연금 인상을 둘러싸고 문제점들을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지급 대상자 범위였어요. 지금 70%를 지급하고 있는데 계속 70%를 갈 거냐, 아니면 40%로 줄여서 두텁게 보장할 거냐, 아니면 100% 지급 확대를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급 대상자 범위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그러니까 지금 40만 원 인상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기초연금 제도 자체가 이 문제가 있는 잘못된 제도는 아닙니다. 이 도입 초기 2014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그때는요 65세 이상 노인들이 빈곤 노인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 또 국민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이비 부모 노인들이 인구 진입이 65세 이상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계속 이렇게 베이비 부모들이 들어오는데 그렇다면은 선정 기준액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동안 타지 못했던 분들은 신청하면 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제도도 지금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안을 지금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또 하나 지금 이야기되는 게 이 공무원연금 등 이 직역연금 수급자도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는 100% 제어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직역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일시금으로 타가지고 지금 연금이 없다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내가 공무원이나 사학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서 그 연금액이 굉장히 적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형평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지금 기초연금은 하나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의 형평성 문제,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결론은요. 이 기초연금의 큰 문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 70%를 지급하다 보니까 이 미지급자 30% 항상 여기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100% 확대를 먼저 할 수 있으면 해야겠다. 왜 그러냐면요. 이 70% 유지시키면은 지금 우리는 불만이 있고 갈라치기 하느냐, 우리는 노인이 아니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죠. 차별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초연금 미지급된 이 30%를 이번 연금 개혁을 하면서 40%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100% 확대 얘기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요. 40% 줄이는 거는 이미 받고 있었던 30%를 밥그릇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 확대되는 그러한 논리가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급 규모를 차등해서라도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 맞겠다. 우리나라의 다층 연금 체계가 1층, 2층, 3층,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층론을 이야기했었는데 이 다층 연금에서 1층을 이 기본으로 이 기초연금을 깔고 가서 4층론을 가져가면 좋겠다. 1층 기초연금, 2층 국민연금, 3층 퇴직연금, 4층은 개인연금입니다. 왜냐하면요. 기초연금을 보편적 복지, 전체에게 기본 지급을 하고요. 2층에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여러분 탈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거의 한 60%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은 전체에게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게 지급되는 이 1층론, 여기에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 기초연금 30%를 지급하는 100% 확대하면요, 이 재정 부담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정이 문제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번 이 국회 연금특위의 이 민간 자문위에서도요, 지급액을 차등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대 이런 안도 있고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없애고 이 소득 인정액 연계 감액을 한번 만들어서 자산 규모별로 차등을 해보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차등이 되겠죠. 30만 원 또 50%까지 하면은 상위 30%, 상위 20%는 15만 원 정도 가져가게 되겠죠. 내가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그걸로 차등을 받고 또 국민연금을 많이 타는 사람은 또 그걸로 차등받아서 어쨌든 재정 부담을 좀 줄이는 방안. 또 지급 연령 조정도 필요하죠. 또 이런 생각입니다. 조세 규모를 연동시키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을 걷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 세금 규모가 우리나라 예산이 매년 이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 규모를 조정해서 혹시 자연적으로 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세금이 좀 적게 거치면 홀딩을 하는 거죠. 작년하고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세금이 좀 더 많이 거치면 이제 많이 거치는 거예요. 연동을 자동으로 시키는 거죠. 네, 이런 것도 재정 부담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국민연금 직역연금의 형평성인데요. 첫 번째, 국민연금 형평성은요. 기초연금을 100% 지급하면은 형평성은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 기초연금을 40만 원 준다면 내가 내 돈 내는 것보다 저 기초연금 타가는 게 더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해지를 하겠다. 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요. 기초연금을 누구나 100% 보편적 지급을 한다면 기초연금은 나도 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넣고 있는 국민연금은 내가 넣은 돈을 내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형평성이 해소가 되는 거죠. 또 재정 부담의 문제가 된다면 모수 개혁을 해가지고요. 더 내거나 또 늦게 받거나 또 덜 받거나 혹은 더 내고 좀 더 받는 이러한 이 모수 개혁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 직역연금자의 형평성이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 직역연금을 타면은 기초연금을 하나도 못하게 돼 있는데 기초연금을 100% 지급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직역연금자도 얼만가는 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역연금도 아까 차등해서 우리가 이 자연차등 금액을 조정해서 주는 것처럼 직역연금도 규모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금을 탔던 사람들이나 혹은 연금을 적게 타는 사람들, 저연금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차등해서 이 직역연금자도 일부 조금이라도 지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100% 지급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국민연금 개혁만 시급한 게 아니라 기초연금도 함께 개혁이 된다면 이 기초연금 개혁도 매우 중요하고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개혁에 있어서 이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는 관점에서요. 여러분 기초연금 정책을 저의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기초연금 똑똑한 연금교실 채널을 운영해 오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제가 댓글로 많이 확인을 했고 또 댓글로 답변을 드렸었죠. 거기에 이미 여러분들은 정답을 알고 계셨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오늘은 정리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방송을 우리 국회 연금특위나 혹은 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저의 방송을 혹시 본다면은 기초연금 부분도 꼭 여러분들이 반영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연금 개혁의 취지에 맞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함께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향으로 개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